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비율로 따지면 3명 중에 1명은 1등급이 수능날 되었습니다. 그럼 원래 1등급을 1등급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대부분 3, 4등급에서 시작해서 이제 1등급이 되었던 거고 2등급 학생들 비율은 한 20%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생들의 성적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단어를 외우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 방법 하나로 8등급에서 2등급까지 이제 보낸 학생들도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단어를 외우지 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핵심을 관통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90% 이상의 수험생들은 단어를 외우려고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어요. 특히 노베이스 학생이나 그리고 영어에 전혀 흥미가 없는 학생들은 단어를 외우다가 영어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단어 암기를 얘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할 만한 단어 교재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등급 이하 노베이스라고 표현을 하죠. 이 학생들은 무조건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책을 사세요. 이 책은 일단 엄청 오래된 영단어장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얘는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영단어를 정말 잘 뽑아놨어요. 다음으로 3, 4등급 학생들은 이제 어원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능률복화 어원편을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원하고 접두사, 전미사 이런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함께 학습을 하게 되면 어휘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을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2등급 이하의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 수능에서 그리고 평가원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빈출, 기출 어휘들 있죠. 그것들을 암기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시중에는 좀 좋은 단어장은 제가 봤을 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현장 수업에서 이제 사용하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장 샀으면 이제 암기법 배워야겠죠?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쓰면서 외우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려가면서 한글들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모두 휘발성 암기가 될 겁니다. 그날만 잠깐 외울 수 있다는 거죠. 이틀이나 가면 대박이죠. 그럼 이 과정 통해서 이렇게 외웠던 친구들은 분명히 지치게 될 것이고 단어 시험을 목적으로 암기했던 학생들은 그 순간 모면만 이제 하고 나서 암기를 또 해야 돼. 또 하고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지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은 익숙함입니다. 우리가 굳이 단어를 암기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정말요?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요?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래 살았던 집 현관문 앞에서 눈을 한번 감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입구를 열어서 몇 걸음 정도를 내가 갔을 때 어떤 물건이 있고 내 방은 어디에 있고 냉장고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화장실은 어디에 있고 다 아시죠? 왜 그럴까요? 익숙해진 겁니다. 몸이 기억하고 머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외우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죠. 이렇게 익숙해지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암기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빨리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제 마지막 공부로 단어 암기로 합시다. 여러분들 하루의 일과의 끝에 그 일정을 단어 암기로 잡읍시다. 이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에 단어를 이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기억하기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30분을 넘기지 않는 거예요. 스탑워치도 좋습니다. 알람도 좋고 타임을 무조건 30분을 무조건 재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널널하게 공부하면 좀 늘어지는 편이 좀 있죠. 늘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게 딱 30분만 재주십시오. 두 번째, 예문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문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예문을 해석하는 것으로 암기를 이제 대체하면 정말 쉽고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단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persuade, 좌절시키다.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무지성으로 그냥 머릿속에 넣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문을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아는 단어들 사이에 외워야 할 어휘들을 좀 넣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고 제가 조금 더 쉽게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단어를 외우지 마시고 예문을 그냥 내신 공부 해보셨죠? 한 줄 해석하듯이 연습하듯이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예문 한번 볼까요? float, 뜨다. The wood floats on the river 이라고 했을 때 나무가 강 위에 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더 쉬울 겁니다. float라는 단어를 그냥 뜨다 라고 해서 머릿속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나무가 강 위에 떠 있다 라는 문장을 통해서 받아들이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익숙해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frustrate, 좌절시키다 라는 의미인데 she would frustrate
them further 이라고 해서 그녀가 그들을 더욱 좌절시켰다라는 예문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문장을 받아들이셔서 익숙해지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익숙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인데 we only communicate by email 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직 이메일로만 소통을 하고 있어 라고 해서 지금 communicate 단어 의사소통하다,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이렇게 그냥 흡수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휘발성이라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예문으로 익숙해지시면은 조금 더 해석이 쉬워지고 두 번째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문을 30분 내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단어를 내가 외우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읽기만 하십시오. 제발 읽기만 하세요. 믿고 가보십시오. 읽기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루에 이제 저희가 외워야 할 단어를 계속 한 개수를 정해서 30분 정도만 읽으세요. 그럼 몇 개 정도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보편적으로 많이도 말고 하루에 한 30개? 40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우 좀 적어 보이지만 이걸 꾸준히 정말 공부를 하신다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40개를 외운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40개 짧은 예문들이 존재하겠죠. 그렇게 약간 밤에 30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1번 어휘 예문부터 40번 어휘까지 그냥 쭉 읽는 겁니다. 쭉 읽으세요. 이제 30분이 다 되셨다 하시면은 더 이상 읽지 마시고 덮으십시오. 그냥 덮으세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덮고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셔서 4분할로 쪼개서 다시 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4분할이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 식사 한번 하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다시 이제 저녁에 암기하기 전에 이렇게. 그래서 4분할로 쪼개는 겁니다. 근데 4분할로 보실 때는 잘 기억하세요. 무조건 짧은 시간 동안 노출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30분을 어제 전날 내가 봤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또 볼 때 30분씩 보게 되면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게 되고 두 번째는 지쳐. 장기 게임이야.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단기 게임으로 접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 때 절대 진짜 맥스로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10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 먹을 때 10분, 또 밤에 외우기 전에 10분 이렇게 10분씩 총 4번이니까 40분 동안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게 되면 사실 쉽게 더 자주 노출 빈도수를 늘리면서 여러분들이 문장에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 문장의 내용을 알면 내가 단어는 당연히 외우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뇌에 전날 밤부터 그리고 그 다음날 밤까지 노출을 총 몇 번 시켜줬어요? 5번 시켜줬어요. 24시간 내에 5번이나 노출을 시켰고 회독은 셀 수 없을 만큼 하게 되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40문장을 볼 때 몇 번이나 보셨겠습니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정말 수 없을 만큼 많이 분명히 회독을 하셨을 겁니다. 역시나 10분 보시는 것도 타임 재고 예문 읽어주시면 가장 좋겠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예문을 읽으면서 일석이조예요. 구조도 파악하시게 될 거고 예문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암기하는 단어 역시나 우리한테 너무 친숙해져서 쉽게 암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예문을 두 번째, 세 번째 보실 때 문장의 예문 한글 해석을 한번 가려서 해석해 보시면은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읽으실 때 예문 읽고 한글을 같이 보시는 게 아니라 한번 쭉 회독했으면 두 번째 회독했을 때는 한글 문장을 한번 가려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어 암기가 사실 너무 힘들다는 학생들에게 저는 이런 식으로 예문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연습을 진짜 굉장히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영어 자체에 약간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은 해석 연습 플러스 단어 암기 이렇게 일석이조를 얻게 되었었어요. 마지막으로 자 이제 암기하는 방법을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30분 보십시오. 근데 무조건 어떻게? 시간을 재고 보십시오. 두 번째 30분 동안 단어가 포함된 예문을 모두 읽습니다. 근데 몇 번? 여러 번. 30분 시간 재서 뭔가 쫓기듯이 30분 동안 여러 번 문장을 보십시오. 다음날 이제 일어납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 그리고 또 우리 잠들기 전에 한번 총 몇 번? 4번을 추가로 더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볼 때마다 10분 넘기지 마시고 10분 내에 여러 번 또 역시나 회독을 하시게 된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2번, 3번 보셨을 때는 예문 밑에 있는 한글 해석을 안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그리고 이렇게 평일에 5일을 해주시고 주말에는 일주일 동안 암기했던 어휘를 한번 테스트 한번 보세요. 평소보다 정말 손쉽게 단어를 암기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문장이 되게 쉬울 거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에 이제 한번 보시면서 가물가물하거나 암기를 못했던 어휘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한번 하셔서 주말에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주간에 200개를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 제가 영어가 많이 부족한데 일주일에 200개 정도 암기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달에 단어 몇 개 외웠어요 그동안? 제가 지금 몇 개 외웠냐 했을 때 저 테스트 일주일에 200개
500개씩 해가지고 뭐 800개 봤는데요. 진짜로 외운 겁니까? 휘발성입니까?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어찌됐든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 단어 암기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어라는 게 사실 영어 공부에 있어서 피지컬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지컬을 탄탄하게 키우셔서 여러분들 영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